예, 이번 시간에는 아마 이제 동적 계획법을 다루는 부분에서 마지막이 제가 될 것 같은데요. 냅색 프로그램이라는 역시 아주 유명하고 고전적인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냅색이라는 게 이제 등에 이렇게 매는 가방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스토리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도둑이 떤 상점을 털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배낭을 메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물건들을 훔쳐서 이제 배낭에 넣어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그 상점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훔쳐가지고 나오면 물론 도둑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겠지만 뭐 혼자서 배낭에 넣어서 이렇게 들고 옮길 수 있는 무게에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러니까 예, 도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 자기가 훔친 물건의 무게가 이 배낭의 어떤 용량, 배낭이 이제 어떤 무게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그 용량을 W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게가 W를 초과하면 들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훔친 물건의 무게의 총합이 W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하지만 이제 물건마다 가격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물건마다 이렇게 각각의 훔쳐올 아이템에는 무게를 WI라고 하고 또 그 물건의 가격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가격을 VI라고 하면 그러니까 도둑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배낭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훔친 물건의 가격의 합이 최대가 되는 게 최선이겠죠. 그래서 이제 냅색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n 개의 어떤 아이템과 그 다음에 배낭의 용량 w가 입력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n 개의 아이템들은 각각에 대해서 그 아이템의 가격과 그 아이템의 무게가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아이템은 가격이 1불이고 무게는 뭐 1kg고 이런 식으로 2번 아이템은 가격은 6불인데 무게는 2kg고 이런 식으로 5번 아이템은 가격이 28불인데 무게는 7kg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배낭의 용량이 W가 예를 들어 10일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이제 무게의 합이 1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를 이제 다 가져갈 수는 없죠. 이 무게를 다 합치면 10일을 초과하니까. 그럼 이 중에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무게가 1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그 가격이 최대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1번, 2번, 5번을 훔친다면 1번, 2번, 5번을 훔친다면 무게의 합은 1, 2, 7이니까 10이고 가격은 1, 6, 28이니까 35겠죠. 만약에 3번과 4번을 훔친다면 무게는 11이고 역시 배낭의 용량을 초과하진 않죠. 그리고 가격은 40이죠. 뭐 3, 5를 훔치면 좋겠지만 배낭의 용량을 3과 5는 무게의 합이 13이니까 배낭의 용량을 초과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아마 최선의 해는 이 3, 4인 것 같은데 얼핏.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얼핏 이제 사실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는 뭔가 그리디한 어프로치를 제일 처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당연히 가격이 높은 것부터 뭔가 이제 가격이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또 하지만 무게의 측면에서 보면 무게가 가벼운 걸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이 이제 서로 꼭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겁다고 해서 꼭 더 비싼 것도 아니고 가볍다고 해서 뭐 더 물론 상대적으로는 좀 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제일 그럴듯한 어프로치 중에 하나가 단위 무게당 가격이 그러니까 무게당 가격이 그러니까 즉 무게분의 가격이 높은 것부터 선택을 하는 게 꽤 그럴듯한 어 이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잘 보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항상 최선의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에서 우리가 단위 무게당 가격을 계산해 보면 얘는 1이고 얘는 단위 무게당 가격은 3이고 얘는 3.6인가요? 얘는 3. 22 나누기 6 하면 얼마죠? 22 나누기 6 하면 3, 6, 18이니까 4 되고
3.66, 30, 3.666 이렇게 나가네요. 얘는 47, 28, 4. 그러니까 단위 무게당 가격이 높은 것부터 챙긴다면 일단 5번을 챙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지만 5번을 챙기면 4번은 챙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11을 초과하니까. 3번도 챙길 수가 없죠. 무게가 12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2번 이렇게 2번하고 5번을 챙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단위 무게당 우리가 그리디하게 단위 무게당 가격이 높은 것부터 일단 챙기고 보는 그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고 한번 결정한 것은 다시 번복하지 않는 그런 특성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그리디 메서드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5번을 챙기고 그러고 나면 이 5번을 챙긴 건 번복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다시 단위 무게당 가격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봐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단위 무게당 가격이 높은 거는 2번이니까 만약에 이 단위 무게당 가격이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면 2번하고 5번을 선택할 텐데 그 경우에 가격의 합은 34죠. 34는 물론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합이 40이 되는 3과 4를 선택하면 40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단순한 그리디 어프로치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동적 계획법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동적 계획법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이제 순환식을 세운다는 뜻이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일단 이런 어떤 순환식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이제 1번 아이템부터 이렇게 n번 아이템까지 있으니까 이제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1번부터 i번까지 이 i개의 아이템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득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옵트 i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그러면 이 i개의 아이템으로부터 선택을 할 때 이 i번째 아이템은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겠죠. 그래서 경우 1, 2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i번째 아이템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i개의 아이템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득은 i번째 아이템은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1부터 i-1까지 i-1개의 아이템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득이니까 opt i는 opt i-1 이런 식이 성립하겠죠. 하지만 i번째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템을 선택을 했다면 이제 이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 아이템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제는 조건이 달라졌죠. 아까는 배낭의 용량이 W였지만 내가 i번째 아이템을 선택하는 순간에 용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opt i-1에 관한 어떤 함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opt i라는 시간에는 배낭의 용량을 표시하는 어떤 조건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opt i를 그냥 opt i-1에 관한 어떤 식으로 표현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환식을 세우려면 적어도 식에 변수가 두 개는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이제 세워봤습니다. opt iw는 배낭의 용량이 W라고 했을 때 아이템 1번부터 i번 아이템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이득을 우리가 opt iw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경우는 어차피 아이템 i를 내가 선택하는 경우와 선택하지 않는 경우로 나뉠 거고, 만약에 아이템 i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용량은 그대로 W가 남아 있으니까 이 opt iw는 그냥 i번째 아이템은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나머지 아이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하고 동일하겠죠. i번째 아이템을 선택을 한다면 i번째 아이템을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용량이 줄어들겠죠. 이제 잔여 용량이. 그래서 배낭의 용량은 W-WI, 그러니까 WI가 지금 i번째 아이템의 무게니까 이만큼 줄어들고 요 잔여 용량으로 요 나머지 아이템 1번부터 i-1번까지의 잔여 용량, 그러니까 나머지 아이템들을 요 잔여 용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 빠졌네요. 더하기 vi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i번째 아이템은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i번째 아이템의 가격만큼 일단 챙긴 거고, 그리고 더하기 이제 배낭에 남아있는 잔여 용량으로 남아있는 아이템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성립하겠죠. 물론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i번째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은지 선택하지 않는 게 더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두 값을 계산해서 둘 중에 더 큰 값을 고르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식의 순환식을 세울 때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순환식은 특히 이제 그 중에 이 경우 2는 아무 때나 우리가 이 경우 2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경우 2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현재 배낭의 잔여 아이템 W가 적어도 i번째 아이템 WI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우리가 이 경우 2를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만약에 현재 배낭의 용량, 잔여 용량 W가 i번째 아이템의 무게 WI보다 더 작다면 우리는 이 경우 2를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냥 경우 1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즉 만약에 WI가 W보다 더 크다면 그 경우에는 i번째 아이템은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opt IW는 opt I-1W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이제 두 가지 옵션 중에서 더 좋은 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식의 베이스 케이스는 만약에 i가 0이라면, 즉 남아있는 아이템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당연히 제로겠죠. 그리고 늘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얼핏 이렇게 쓰면 이게 직관적으로 이제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한 번 더 꼼꼼하게 과연 모든 제너럴 케이스가 반드시 요 베이스 케이스로 수렴하는지를 다시 꼼꼼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순환식을 세웠다면 사실 뭐 이야기는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환식은 이제 i와 w에 관한 순환식인데, 이 i는 이제 아이템의 개수가 n개니까 1부터 n까지 이렇게 될 거고, w는 배낭의 용량이니까 입력으로 주어진 최초의 배낭의 용량 w보다 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0에서 w 사이의 값입니다. 그래서 2차원 테이블을 이렇게, 이쪽은 i에 대해서 이쪽은 w에 대해서 이렇게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이 2차원 배열의 값을 이제 채워가는 바탕업 방식으로. 그리고 그 바탕업 방식의 순서도 뭐 간단하죠. 여기 보면 iw는 항상 i-1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 i번째 행의 값은 i-1번째 행의 값에만 지금 의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이한 이런 그 행 우선 순서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요 iw는 i-1w, i-1 d가 뭐가 됐든 어쨌거나 이것은 한 줄 위에 있는 값이니까, 그러니까 테이블을 그냥 위에서부터 첫 행부터 이런 순서대로 계산해 오면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코드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죠. 행은 i 1에서 m까지, 그 다음에 열은 w가 1에서 w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은 그냥 그 식을 그대로 그대로 옮겨 쓴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wi가 w보다 크면 한 가지 옵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을 때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둘 중에 더 큰 걸 고르고. 이것은 뭐 이제 코드보다는 그냥 좀 대략 쓴 수도 코드이지만 뭐 충분히 여러분이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최종 결과 값은 NW입니다. 그러니까 N이 원래 입력으로 주어진 아이템의 개수고, W가 원래 입력으로 주어진 배낭의 용량입니다. 이제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냥 두 개의 포문인데 i 1에서 n까지, 1에서 w까지니까 시간 복잡도는 당연히 NW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그림은 뭐 그냥 실제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되는 과정을 표현해 놓은 것인데, 여러분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 복잡도가 order of NW입니다. 사실은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당시간,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인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이제 order of NW고 이 NW 안에는 뭐 지수함수, 뭐 2의 n승이나 이런 지수함수 같은 형태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이건 다항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항 시간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간 복잡도가 다항 시간이라는 것은 입력 크기에 입력 사이즈에 대한 다항 함수일 때 그것을 다항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order of n 제곱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여기서 n이 이제 입력 크기라면 입력 크기가 n이라면 n 제곱은 다항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NW니까 W도 입력이고 N은 입력으로 주어진 아이템의 개수니까 왜 이게 다항 함수가 아니냐? 여기서 N은 물론 입력 크기입니다. N은 입력되는 아이템의 개수인데 이 W는 입력으로 주어진 어떤 값의 개수가 아니라 그냥 입력으로 주어진 어떤 값 자체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입력은 n 개의 아이템, 그러니까 즉 그 vi하고 wi, i 콜 1에서 n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2n 개의 정수죠. 그 다음에 그냥 w라는 하나의 정수값, 배낭의 용량을 표현하는 정수값. 예, 여기서 W는 그냥 입력으로 주어지는 그 값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의 개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말해서 입력 사이즈라는 건 뭐냐면 입력을 그 문제에 대한 입력을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트 수. 그러니까 아주 엄밀하게 말하자면 입력을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트 수를 우리가 입력 크기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비트 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너리 인코딩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하지만 뭐 바이너리 인코딩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어떤 이제 인코딩의 베이스가 아무리 커도 어차피 상수이기 때문에 어심토틱하게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좀 못 따라와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뭐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이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W라는 하나의 정수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트 수는 몇 비트면 됩니까? 로그 W 비트면 되죠. 그러니까 이진수라면 밑이 2인 W라는 정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트 수는 로그 W 비트면 됩니다. 그러니까 W라는 정수가 입력으로 들어올 때 입력 사이즈는 W가 아니라 로그 W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W가 이 시간 복잡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다항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 W를 만약에 K라고 하면 W는 2의 K승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order of NW라는 것은 order of N2의 K승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K가 지금 예, 입력 사이즈인 거죠. 그러니까 K 비트니까. 따라서 2의 K승이라는 것은 입력 사이즈에 대해서 다항 함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exponential, 그러니까 지수 함수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냅색의 문제는 그 아주 유명한 이제 여러분이 NP-hard 이런 걸 이제 아직 우리 알고리즘 수업에서는 여기까지 다루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 유명한 이제 NP-hard 부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NP-hard 문제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아직까지 다항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그러면서 아마도 이 다항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지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부류의 어떤 문제들을 이제 NP-hard라고 하는데, 이 냅색 프로그램은 가장 대표적인 NP-hard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다항 시간이 아니라는 것은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다항 시간 알고리즘은 알려져 있지 않고 아마도 그런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어지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